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 길잡이 미적분 2의 차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지수로그 함수의 뜻과 그래프에서 로그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수학 2를 학생들과 강의를 하면서 수학 2에서도 지수로그가 등장했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작년에 배웠었죠. 그래서 지수로그가 등장을 하는데 그 수학 2의 지수로그를 강의를 할 때 실제로 교과서나 참고서에서 다루는 비중이 지수하고 로그가 비슷비슷합니다. 실제로 로그가 상용 로그라고 하는 게 일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뭐 배우는 과정들이나 또는 구성하고 있는 소주제들이 비슷한데요.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지수보다는 로그를 조금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그런가를 봤더니 지수는 우리가 중학교육 과정에서 배웁니다. 이런 것들 3의 제곱 이러면 3을 2번 곱해. 근데 로그 3의 2, 뭐 로그 2의 3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기 때문에 그 과정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제로 선생님이 이제 수학 공부를 여러분들 같은 과정을 거쳤었고 또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을 많이 강의를 해보니까 지수하고 로그를 처음 공부할 때는 조금 로그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에 올라가면 지수하고 로그는 사실 동일한 논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자기가 로그가 좀 익숙하지 않다고 한 학생들은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지수를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시면서 이번 시간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 로그 함수를 배울 텐데 그 로그 함수도 지수 함수와 관련성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또 로그 함수 자체의 특성도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첫 번째 주제는요. 로그 함수의 뜻과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8쪽이고요. 로그 함수의 뜻과 그래프는 이런 걸 따지는 겁니다. y는 로그 a의 x제곱 이런 꼴로 표현되어 있는 게 로그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로그 함수, 이 로그 함수를 우리가 이제 그려보고 특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a라고 나오면 좀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숫자 2로 한번 놓고 요 함수의 특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y는 로그 2x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y는 로그 3x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또는 y는 2분의 1의 x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는 관점을 여러분 교재에는 결과만 띵 나와 있습니다만 선생님이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는 관점은 바로 지난 시간 1강에서 선생님이 지수함수를 그렸던 거하고 같은 논리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정수, x좌표가 정수가 되는 점들을 한번 일일이 찍어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일단 이 로그 함수는요. 무조건 x가 이걸 이렇게 부르죠. 이 부분을 로그의 밑이라고 부르고요. 이 부분을 로그의 진수라고 부르는데 이 진수인 이 x라는 값이 0보다 큰 경우에서만 정의가 됩니다. 이 경우는 사실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면 고1 과정에서 이걸 같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y는 로그 2x하고 완전히 똑같은 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지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뭡니까? 2의 y제곱 이퀄 x라는 이 식입니다. 추억이 아련하게 이렇게 떠오릅니까? 어떻습니까? 요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갈까요? 고1 과정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2의 네모 제곱은 4야. 네모 얼마입니까? 2입니다. 맞죠? 어렵지 않죠? 2의 세모 제곱은 4분의 1이야. 세모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2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2의 동그라미 제곱은 3이야. 이 동그라미 얼마입니까? 그렇죠? 이거를 값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연산체계인 로그를 정의한 겁니다. 로그 2의 3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동그라미를 정의를 한 거예요. 0이 아닙니다. 동그라미라는 이 문자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거꾸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꿀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밑, 로그의 밑은 지수에 그대로 밑이 돼서 들어가고 그 지수에 동그라미가 들어가고 이 진수가 3이 돼서 이렇게 이퀄의 관계로 우변으로 놓으면은 이 지수하고 로그를 서로
상호 관계를 여러분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이걸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걸 보고 이걸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되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로그의 연산책의 처음 출발인데 로그 함수도 비슷합니다. 이 로그 함수도요. 이게 변수라는 것만 차이가 있지 일단 y는 로그 2의 x는 2의 y제곱은 x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은 요걸 보면서 아 이게 왜 0보다 큰 것만 그려지지? 그렇지. 여기에서 2의 y제곱은요. y가 어떤 실수가 되든지 간에 요 x는 언제나 0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로부터 그 해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0보다 큰 범위에서 x값이 0보다 큰 범위에서만 그려지는데 이 x값이 0보다 컸을 때를 점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x가 1이면 얼마입니까? 로그 2의 1. 0이죠, 0. 모든 밑에 대해서 진수가 1이면 로그 2의 1은 로그 3의 1은 전부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1,0을 지나고요. 이번에는 x에다 2를 집어넣을게요. 로그 2의 2.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 1입니다. 따라서 2,1을 지납니다. 3은 수선하자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쓰지 않고요. 4. x가 4면은요. 로그 2의 4는 로그 2의 2의 제곱이고 2가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4,2를 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y가 3이 되려면 x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바로 8이 돼야 됩니다. 왜? 2의 세제곱이 돼야지 3이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8,3을 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가 4니까 8은 이 정도 가야 돼요. 8,3. 그러면 그래프를 쭉 연결해 보면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로그 함수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1보다 작고 0보다 큰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x에다 한번 2분의 1을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은 로그 2의 2분의 1은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분의 1,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 4분의 1, 마이너스 2를 지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쭉 연결하면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아, 로그 함수는요. 이 y축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서 뭐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군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을 찍어보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y는 로그 a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요. 이것들을 x를 점을 찍어서 처음에 함수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이 가능하고요. 이걸 뒤에 가서 이제 미분을 배우게 되면은 증가감소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뭐 변곡점 등등등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쉽게 그릴 수가 있는데 그 미분 가서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y는 로그 2의 x라는 방법 함수는 2의 y제곱은 x라는 함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y는 2의 x제곱이라는 함수를 이미 그렸죠. 언제? 1강에서 했습니다. 따라서 이 빨간색 그래프를 우리가 말끔하게 그릴 수가 있으니까 이 그래프와 이 빨간색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근데 어떤 관계입니까? x하고 y가 서로 위치를 바꿨네요. x, y가 위치를 바꾸게 되면 그 관계를 우리는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정의역이 똑같냐 치역이 똑같냐 뭐 이런 걸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놔두고 그냥 함수의 개형만 놓고 보면은 x, y 위치가 바뀌어 있을 때 우리는 역함수 관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거꾸로 역함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제1감으로 x, y 위치를 바꿔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1 과정에서 역함수의 성질 중에 뭘 배웠습니까? 바로 y는 x라고 하는 요 직선이 있습니다. 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두 함수가 서로 대칭입니다. 자, 앞 시간에 배웠던 지수함수를 한번 그려볼까요? y는 2의 x제곱. 이 노란색 함수를 우리가 1강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y는 로그 2의 x 함수는 이 함수의 역함수이므로 이 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함수이므로 이 함수를 이런 방법으로 이 하얀색 함수에 대칭 이동시키니까 이런 빨간색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응용 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그 응용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런 역함수의 대칭성들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장 이 개념이 활용될지 어쩔지는 모릅니다만 이런 역함수의 관계, 앞에 배웠던 상위 교육 과정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결코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여러분의 도움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도움은 반드시 됩니다. 운동선수들 이야기를 잠깐 할까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세계적인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던 박태환 선수도 있고
또 뭐 여자 피겨 스케이팅에서 최정상에 올랐던 김연아 선수도 있고 뭐 그 이외에 뭐 엄청나게 많은 세계적인 운동 선수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뭐 수영입니다. 수영.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 땄던 수영. 수영하면은 자유형 400m야. 그럼 우리의 느낌은 어때요? 400m를 계속해서 자유형만 연습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요즘 고등학생들은 선생님보다 훨씬 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단편적인 결과만을 놓기 위해서 그것만 연습하는 경우는 뭐 간단하게 운동에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수영에서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400m를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그 체력이 되는 기본의 밑바탕을 그 체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것도 하고요. 식단 조절도 하고요. 400m가 아닌 훨씬 더 짧은 거리나 훨씬 더 긴 거리들도 자유형이 아닌 뭐 다른 것들도 연습을 하면서 실제로 그 400m 몇 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최적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운동 선수들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입시의 제일 중요한 시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또 여러분들이 매년 매 학기 동안 보게 되는 학교 내신, 그 시험 시간이 몇 분입니까? 불과 수능 100분, 뭐 내신은 60분, 70분, 80분, 1시간 남짓 정도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수학 실력을 평가받습니다. 그럼 우리 느낌은 어때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수학 공부 문제를 푸는 그 연습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또 그 시험에 나오는 유형만 학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의 밑바탕이 되는 원리, 그리고 생각하는 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몸에 배워야 되고요. 지금 이 간단한 로그 함수를 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그런 습관을 여러분이 길렀으면 좋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쌤의 사랑하는 이과 학생들입니다. 쌤도 이과고요. 쌤은 실제로 이과 학생들이 걸어왔던 길들을 선생님도 걸어왔었고 또 쌤 주위에도 문과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다 이과입니다. 다 이과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애착이 있습니다. 이과는 수학이 어렵습니다. 양도 많고요. 하지만 그 힘든 과정을 겪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목표했던 대학 과정에서 공부하고 싶었던 것들을 또 충실히 해낼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은 요걸 했던 거 마찬가지로 지수함수에서 뭘 했습니까? 밑이 2가 아니라 2분의 1인 함수도 했었잖아요. 여기다 그리지 않고 옆에 옮겨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쌤이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싶은 함수는 밑이 2가 아닌 로그 함수입니다. y는 로그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생긴 함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거는 로그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x고요. 이게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로그의 여러 가지 공식 중에서 이걸 이렇게 로그 2의 x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 함수는 요 함수 y는 로그 2의 x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특징이 있는데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y는 로그 2의 x이므로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한 형태가 되므로 이 함수는 이 둘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서로 y 대신 마이너스 y 들었으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x축 대칭이므로 이미 앞에서 함수를 그렸으니까 그 함수를 x축 대칭 이동만 시켜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y는 로그 2x입니다. 자, y는 로그 2의 x입니다. 자, 나는 함수를 그려보고 싶습니다. 녹색으로 그려볼까요? y는 로그 2분의 1의 x입니다. 자, 물론 이 함수도 점을 찍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이 과정은 반복이니까 쌤이 생략하고 이 둘의 대칭성을 통해 가지고 x축에 대한 대칭이므로 이렇게 함수를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특징도 보입니까? 이 시간 요 다음 주제 얘기할 건데 이 빨간색 함수 y는 로그 2x는 함수가 증가하네요. 이 녹색 함수는 함수가 감소합니다. 점근선은요, y축이 점근선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입니까? 정의역은요, x가 0보다 클 때. 치역은요, 로그 함수의 치역은 위로도 무한히 커질 수가 있고 아래로도 무한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교재인이 예제와 유제를 풀어보면서 개념을 한번 다져보겠습니다. 자, 예제 3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로그 함수 y는 로그 2x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y는 2 로그 4의 x분의 1의 함수를 그리십시오. 조금 복잡하지만 식변형을 하면은 함수의 특성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그 4는요. 2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죠? 자, x분의 1은요.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자, 요 밑에 지수가 있으면 이 지수는 앞으로 나오면서 분모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2하고 서로 약분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 마이너스가 앞으로 로그의 성질이 튀어나오니까 이 식은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라는 함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그쵸? 로그 2분의 1의 x라는 함수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되고요. 이걸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함수는 방금 그렸습니다. 어떻게 그렸습니까? 자, 조금만 그렸고요. x축, y축. 이게 로그 2x입니다. 로그 2분의 1의 x 또는 y는 마이너스 로그 2x는 그래프가 이렇게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요 형태 x축, y축, 원점. 습관을 들이십시오. 자, 그럼 유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유제 5번. 로그 함수 fx는 로그 3분의 1의 x가 2점 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 2를 지날 때 요걸 구하는 건데 한마디로 a, b를 한번 구해보십시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a, b 한번 구해볼까요? 자, 우선은 이걸 fx라고도 쓸 수 있고, fx일까요? 그냥 fx는 로그, 요걸 이제 로그 3의 x라고 써도 되고 바로 풀어도 됩니다만 여러분들이 내키는 대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x에 a를 집어넣고 y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로그 3에 a를 집어넣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로그 3에 3이 1이므로 첫 번째 a는 3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두 번째 b, 2를 지납니다. b, 2도 이렇게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로그 3의 b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잘 안 풀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걸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실제로. 근데 선생님이 로그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지수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아까 설명을 했었고 그것들을 연습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로그로 풀지 않고 지수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마이너스는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게 하고요. 자, 이 밑이 로그의 밑입니다. 이거를 지수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지수의 밑이 로그의 밑이 그대로 되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고 이퀄 b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되고요. 지수를 로그로도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과정을 하는 것들은 결과를 외우려고 하는 계산을 쉽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하는 과정이 실제로 지수 로그 단원의 교육 과정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지수 따로, 로그 따로가 아니에요. 20년 넘게 수능이 시행되어 왔고 또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교육 과정이 8차 교육 과정인데 교육 과정이 여러 번 바뀌어 왔는데 항상 지수가 등장하면 그 다음 단원은 로그 단원이에요. 항상 지수하고 로그는 마치 바늘과 실처럼 붙어 다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수 없이는 로그 없고 로그 없이는 지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 로그는 서로 상호관계를 계속 이해하면서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이걸 갖다 선생님이 이렇게 푼 이유는 그런 이유고요. 그 이외에도 이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은 로그 3의 9분의 1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b는 9분의 1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서로 변환해서 구해봤고요. 그래서 a는 3이고 b는 9분의 1이므로 질문이 3a분의 b 값을 물어봤으니까 자, 이거 이제 지우고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f 3a분의 b를 물어보는데 3a분의 b가 뭡니까? 9분의 1이죠. 그렇죠. a가 3이고 b가 9분의 1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81분의 1인데 이거는 3분의 1로 치면은 4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질문이 f가 뭐예요? 로그 3분의 1에 x자리에 요걸 집어넣으니까 3분의 1의 4제곱이 되겠고요. 이 값이 지수하고 밑이 똑같은 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면은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과 진수가 똑같기 때문에 1이 되겠고요. 4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답이 4가 되겠습니다. 다음도 보겠습니다. 자, 이제 6번 그림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한 그래프에 표시한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이 왜 지수함수 따로 로그함수 따로가 아니라 지수 로그함수를 한 그래프에 같이 그렸고 서로 대칭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런 부분들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왔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수함수 y는 2x의 그래프와 y는 로그 2x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러분들은 선생님이랑 강의를 통해 공부했기 때문에 실제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직선 하나를 그리고 싶죠. 맞습니까? 직선을 그리고 싶습니다. 뭡니까? y는 x라는 직선을 그리고 싶습니다. 왜요? y는 x에 대해서 2x제곱 그래프와 y는 로그 2x 그래프가 서로 대칭이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는 대칭이 되겠고요. 이 값이 지금 얼마입니까? x1이 1이네요. 1. x2는 x3는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생긴 직선. 자, 실제로 이 직선이 이 그래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모르지만 이 둘은 이 점선의 그래프 y는 x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자, 일단 이 문제에서는 그냥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질문은 x1, x2, x3의 합을 구하십시오가 질문이고요. x1은 y절편이니까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은 1,0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점선을 한번 봐볼까요? y는 2x제곱인데 이 점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0,1이죠. 그쵸? 그러면 요거 점선을 쭉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만나서 요 부분하고 지금 만났기 때문에 결국 무슨 말이에요? y는 로그 2x에서 y 좌표가 1이 되려면 x 좌표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x 좌표, x2가 얼마입니까? 그쵸? 2가 돼야죠. 로그 2의 2가 1이 되므로. 자,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인 x3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x1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 점이 되거든요. 이게 얼마야 이게? 2입니다. 왜? y는 2의 1제곱이 2가 되므로. 그 2가 이렇게 따라와서 여기서 x3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로그 2의 x3가 2가 돼야 되므로 x3가 얼마가 되겠어요? 네, x3가 2의 제곱인 4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 세를 모두 더하는 거니까 정답은 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 이 교재, 수능 길잡이 교재, 그리고 선생님의 이 강좌는 다시 말하지만 기본 개념에 충실한 강좌이고요. 원리를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그래프는요. 이런 유형이 수능에 출제가 되니까 공부해, 이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것의 밑바탕이 되는 개념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생각하는 힘들을 기르기 위해서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도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로그 함수의 성질이 나와 있네요. 자, 로그 함수의 성질은 이 로그 함수의 성질 자체를 아까 쌤 로그 함수 그래프 그리면서 설명했기 때문에 쭉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습니다. y는 로그 2의 x. 꼭 밑이 2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이따 이 강의 시간 후반부에 밑이 2고 3이고 또 2분의 1이고 3분의 1이고 이런 것들을 다루는 연습을 할 텐데, 그거는 이제 지금은 아니고 일단은 이 강의 시간 후반부에 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바랍니다. 자, y 로그 2x고 이 함수를 x축에 대칭 이동하면은 y는 로그 2분의 1의 x제곱, x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3이 아니라 2가 아니라 3, 4, 5, 100, 1000 쭉 가고요. 또 그것에 역수를 취하면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100분의 1이 가니까 여기는 항상 0하고 1 사이, 그 다음에 여기는 항상 1보다 큰 범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그래프의 개형은 이 그래프의 개형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자, 로그 함수. 자, 이런 함수가 아니라 로그 함수. y는 로그 a의 x, 밑이 a인 일반적인 함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반적인 함수는 그래프의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림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자, 정의역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함수가 그려지죠. 그렇죠. 그리고 치역은 어떻게 됩니까? 치역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 사이에 있는 모든
한마디로 실수 전체가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면은 그래프를 보고 정의역, 치역과 같은 그런 함수의 특성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수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특성들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역 어떻게 됩니까? 정의역은요. x 값이죠. x좌표는 x는 0보다 큰 값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치역은 어떻게 됩니까? 치역은 y좌표죠. y좌표. 이 y좌표는 실수 전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가끔씩 수업하다 보면은 y가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y가 실수 전체 집합에 들어가는 원소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수 전체를 나타낸다는 뜻, 실수 전체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글로 쓰면 실수 전체입니다. 보통 상위 교육 과정에 이런 기호로 많이 쓰죠. 수학을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좋아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과를 갔어요. 대학을 가서 대학에서 갑자기 좌절을 해.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대학의 수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호, 정의, 증명, 기호 다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스러워서 좀 대학 수학은 또 어려워하는 경우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랑 수업 들으면서 수학 되게 재밌게 했는데 대학교 한 2년 다녀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좀 고충을 토로하는 선생님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것도 해볼까요? 항상 지나는 정점이 있습니다. 정점. 그렇죠? 로그 함수는 이 밑이 a가 어떻게 생긴 함수이든지 간에 y는 로그 a의 x, 지금 이렇게 생긴 함수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1,0이라는 함수를 지나게 됩니다. 0,1은 아니죠. 왜냐하면 x가 항상 0보다 큰 범위에서만 그려지는 거니까 착각하면 안 되고요. 세 번째, 점근선이 있죠. 점근선은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 직선인데 그래프를 아까 확인했더니 뭐였습니까? y축이 점근선이었고요. 이 y축은 x는 0이라고 이렇게 기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네 번째, 바로 함수의 증가감소. 이 증가감소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의 밑의 범위에 따라서 증가감소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밑의 범위와 같이 비교하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그래프 봤더니 y 로그 2x 밑이 2입니다. 이 함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y 로그 2분의 1 x는 밑이 1보다 작은데요. 이 함수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수 로그의 증가 감소하고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a가 0보다 크면은 증가. a가 죄송합니다. 0이 아니라 1이죠. 1보다 크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함수가 감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요 과정은요.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의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같이 비교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게 교과서나 참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하고는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항상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지수함수 나와 로그함수 나와 지수 로그는 따로가 아니라고 쌤이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성질들도요. 앞 시간에 배웠던 지수함수의 성질과 반드시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자, y는 a의 x제곱이라는 요 함수하고 한번 비교를 하는데 일단은 이런 특성이 보여야 돼요. 이 두 함수는 무슨 관계가 있다? 앞에 이번 시간에 출발할 때 얘기했습니다. y 로그 ax 함수랑 y는 a의 x제곱 함수는 밑이 동일한 지수 로그 함수이고 이 함수는 a의 y제곱은 x라는 꼴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둘은 서로 xy 위치를 바꾼 형태이므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성질이 있습니다. 이거를 쌤은 역함수 관계라는 이런 단어로서 표현했는데 또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또 정의역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정의하는 게 또 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역함수라는 표현보다는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 둘은 서로 xy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그 함수에서 x의 성질이 지수 함수에서는 y의 성질이고요. 로그 함수에서 y의 성질이 지수 함수에서는 x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쭉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의역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 하얀색 글씨는 한 번만 쓰겠습니다. 자, 정의역이 이 경우는 x가 0보다 컸는데 이 경우는 x는 실수 전체가 됩니다. 왜요? 그쵸? 이 y의 성질이 그대로 x 성질이 되는 거니까. 그럼 거꾸로 치역이 여기서는 실수 전체였지만 치역은 y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지난 시간 다 했던 부분이에요. 자, 정점은 1,0였지만 정점이 있긴 이때 xy 위치가 바뀌어 있으므로 이 경우는 0,1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자, 또 하고 나니까 많이 어렵지 않죠? 자, 점근선이 이 경우 y축이었죠.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는 뭐였었습니까? 네, x축이었죠. x축. 그리고 x축은 y는 0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증가감소는 이게 x에 대한 성질이 아니잖아요. xy의 성질은 바뀌지만 a에 대한 성질은 동일하기 때문에 지수의 밑과 로그의 밑이 동일하므로 또 함수가 대칭성에 의해서 그려보면은 증가감소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 0하고 1 사이는 감소. 이 성질은 동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이과 학생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러한 특성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특성들을 배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뒤에 가서 이계도 함수를 미분해서 배우고 나면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판정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수로그 함수 4개를 그려보면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은 우리가 2차 함수 할 때 배웠었죠. 자, 밑이 1보다 큰 지수 함수, 아래로 볼록입니다. 밑이 1보다 작은 지수 함수, 역시 아래로 볼록입니다.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 위로 볼록입니다. 밑이 1보다 작은 로그 함수,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래서 지수 함수, 로그 함수를 이렇게 4개를 그려놓고 보니까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만 위로 볼록이고요. 나머지 전부 다 아래로 볼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현재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이런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까지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토대로 이 4번째 개념의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제 4번. 함수 y는 로그 3의 x-2 플러스 3의 그래프를 좌평면 위에 나타내고 정역, 치역, 점근선을 각각 나타내십시오. 자, 일단 이 함수는요. y는 좀 빠르게 볼게요. 로그 3의 x라는 함수를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x축, y축. 원래 이 함수는 이렇게 생긴 로그 함수야. 근데 이 함수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자,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근선이 바뀝니다. 아까는 점근선이 y축이었는데 이번에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으므로 이 점근선은 x는 2가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의 정의역, 치역은요 오히려 간단합니다. 정의역은요 이 점근선보다 큰 쪽에 있으니까 x는 0보다 크고요. 치역은 어떻습니까? 치역은 y는 실수 전체, y는 x는 2보다 큽니다. 실수 전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치역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치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것들을 아무리 위아래로 평행이동해봤자 어차피 플러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 한마디로 실수 전체를 모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아래로 움직여봤자 역시 실수 전체가 되기 때문에 이 치역은 동일하고요. x축 정역은 점근선을 따라서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4번 해결했습니까?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제를 보겠습니다. 유제 7번이에요. 7번입니다. 자, 두 함수 fx는 로그 2의 5x-x. 이게 이제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은 앞단원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개념은 로그 2의 x만을 다루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개념은요. x가 아니라 5x-x제곱이라는 이런 독특한 좀 복잡한 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또 gx는 로그 3의 x 플러스 2 플러스 로그 4의 4-x를 정의역을 a, b라고 했을 때 a 교집합 b를 구하십시오. 이게 문제인데요. 자, 로그 함수는요. 선생님 이렇게 별표를 쳐볼까요? 로그, 이게 로그이건 수투 로그이건 또는 이 미적분투의 로그 함수이건 지수와 차별화된 로그 함수나 로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진수의 범위입니다. 진수가 뭐냐면 y는 로그 2의 x. 자, 이거는 진수 또는 정의역. 자, 정의역의 구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게 로그에서 해당하는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부분입니다. 요게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이게 지금 이 문제처럼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도요, 동일합니다. 이 복잡하게 나오는 덩어리가 0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x가 0보다 크다로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게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x는 0보다 커 하면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 덩어리, 진수, 로그의 밑 이외의 나머지 이 덩어리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이 덩어리가 0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이 덩어리가 0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요. 자, 이 값이 0보다 커야 되므로 5x 마이너스 x가 0보다 x제곱이 0보다 크다를 풀고요. x 플러스 2도 0보다 크다를 풀고요.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x도 0보다 크다를 풀어서 요 셋을 모두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아야 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로그 자체가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를 모두 만족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x의 x 마이너스 5이므로 x는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걸 만족하는 것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걸 만족하는 것은 x는 4보다 작다가 돼서 이 셋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여러분이 표시하는 겁니다. 자, 정확한 이 문제의 답은 첫 번째 걸 만족하는 것은 a라고 표현했으므로 이게 a 집합에 해당하는 범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요게 두 번째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선생님이 수직선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x축을 x만 놓고 보는 겁니다. 0이고요. 5입니다. 자, a 집합의 원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포함하지 않고 포함하지 않고. b는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큽니다. 다른 색깔 할까요? 죄송합니다. 좀 구분하기 편하게.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x가 4보다 작습니다. 4는 여기 있네요. 4보다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기 때문에 뭐 요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b를 만족하는 범위는 요 범위이고요. a를 만족하는 범위 노란색의 이 범위가 되는데 이 둘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는 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답 x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질문이 뭡니까? A 교집합 B에 속하는 모든 정수의 합이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3을 하시면 정답은 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되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제 8번. 함수 fx는 로그 2의 5-x 플러스 3 로그 8의 x 플러스 3의 최대값 구하십시오. 최대값. 일단 로그 아까 별표 쳤던 거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로그 문제가 나오면요. 무조건 범위부터 생각하십시오. 이거 최대값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이전에 x는 5보다 작네? 왜? 5-x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네? 이걸 모두 만족해야 되네? 일단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게 문제에서 어떤 형태를 물어보던 최대값 물어보건 최소값 물어보건 이것들이 뭐 합성함수를 하건 뭐 나중에 미분을 하건 상관없이 이 빨간색은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와서 이제 요 식을 정리합니다. 로그 8의 x 플러스 3은 로그 2의 세제곱의 3이고요. 여기 앞에 3분의 1로 튀어나가니까 이렇게 서로 없앨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은요. 로그 2의 5-x 플러스 로그 2의 x 플러스 3이 되고요. fx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로그 2의 5-x의 x 플러스 3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집에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방금 쌤 썼다가 지웠던 단계를 하나를 더 쓰셔도 무방합니다. 정확하게 구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이 식은요. 로그 2의 괄호 열고 이 부분을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x 5, 3, 15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 노란색 네모 덩어리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알기로 y는 로그 2의 x 이런 함수는요. 증가함수입니다. 함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이 네모가 제일 클 때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네모가 제일 크면은 이 전체 로그 값이 제일 큰 겁니다. 네모를 봤더니 2차식입니다. 마이너스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이므로 16 이렇게 돼서 최대값은 x가 1일 때 16인데 그러면 16을 대입하면 되는 애가 아니라 x가 과연 1일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x가 1일 수 있습니까? x가 1일 수 있습니까? 네, 이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x가 1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최대값은 16이 아니라 이 네모 박스의 최대값이 16이므로 답은 로그 2의 16을 답지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가 되겠죠. 자, 됩니까? 좋습니다. 자, 유제 8번까지 이제 풀었습니다. 유제 8번까지 풀고 이 다음 주제는요. 이제 지수 로그 방정식, 부등식을 푸는 바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활용인데 이 부분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 쌤이 이 시간 초반부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를 대소관계를 판정하는 것들을 이제 뒤에 가서 연습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오는데 그 단원별 문제를 풀기 이전에 개념적인 부분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습니다. 이런 함수를 한번 그려볼까요? y는 2의 x제곱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런 함수를 한번 그려봐라고 시키고 싶습니다. y는 3의 x제곱을 한번 이 그래프에 같이 그려보십시오.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는요. 밑이 3인 것만 달라지고 그래프는 똑같죠. 밑만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 값도 1보다 크고 이 값도 1보다 크니까 둘 다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로그의 성질 중에서 정점 항상 지수의 성질에서 정점 0,1 항상 지나기 때문에 요 점을 지나는 y는 3의 x제곱 그래프는 분명히 이 그래프하고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이 점은 지나지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까? 그래프를 봤더니 자 간단하게 이렇게 바꿔요. 1,2를 지나죠. 1,3을 지납니다. 2,4를 지납니다. 2,9를 지납니다. 일단 이 그래프는 이 점을 지나지만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1,2분의 1, 마이너스 1,3분의 1. 이거 작습니다. 마이너스 2,4분의 1, 마이너스 2,9분의 1. 따라서 이 부분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나중에 극한 개념과 함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로그 함수입니다. y는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는요. 또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여러분에게 y는 로그 3의 x의 그래프를 이 그래프에 같이 한번 그려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정점이 이 점입니다. 되겠어요? 근데 2,1을 지나 이거는 3,1을 지납니다. 이거는 1024 너무 숫자 크네요. 9,2를 지나고요. 4,2를 지나고요. 이거는 9,2를 지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4일 때 2인데 여기는 9일 때 2가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여기서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그래서 2라고 가정하면 이 하얀색 그래프는 4가 되고요. 이 빨간색 그래프는 9가 되는 겁니다.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2분의 1,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3분의 1, 마이너스 1이므로 이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뒤에 문제를 풀다가 또 다시 나오니까 일단은 그래프 하나에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같이 그리고 밑이 1보다 큰 함수와 1보다 작은 함수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 밑이 서로 1보다 크지만 다른 함수 1보다 작지만 밑이 다른 함수를 그리면서 대소 판정을 하는 것까지를 할 수 있어야지만이 이 단원의 가장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인 5번째 주제로 넘어가고요. 이 주제가 끝나면 이제 지수 로그의 첫 번째 단원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활용인데요. 한마디로 뭘 푸는 거냐면요.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별로 굉장히 복잡한 부분은 아닌데 자, 주의할 점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로그 2의 EX는요. 로그 2의 X 플러스 4입니다. 이게 바로 로그 방정식입니다. 이걸 푸세요. 어떻게 풀면 됩니까? 이 값과 이 값이 똑같으면 됩니다. 로그는요.
무조건 x좌표가 다르면 y좌표가 무조건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값이 똑같게 되면은 무조건 요 두 값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이게 이제 로그에 해당하는 이런 방정식 푸는 거고요. 지수 똑같습니다. 2의 2x제곱은 2의 x 플러스 2를 푸십시오. 어떻게 풀어요? 2x는 x 플러스 2를 풀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부등식이 살짝 복잡한데요. 자, 부등식은 2의 2x제곱과 2의 x 플러스 1이 이렇게 크다를 푸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 느낌은 이 동그라미와 이 동그라미가 서로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2x가 x 플러스 1. 네, 맞습니다. 하지만 부등식은 왜 복잡하냐면요. 2가 아니라 2분의 1에 2x라고 하는 것과 2분의 1에 x 플러스 1이 이렇게 되면은 이것에 해당하는 답은 왜 달라지게 되냐면은 요 함수가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함수입니다. 근데 서로 다른 두 x좌표가 있으면요. 이게 b고요. 이게 a면은 a하고 b는 분명히 x값이 더 큽니다. 요 값이 더 큽니다. b가. 근데 그 x값이 큰 것의 y값은 더 작습니다. 한마디로 x가 클수록 지수가 클수록 전체값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전체값이 이게 더 크고 밑이 1보다 작은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면은 요 둘의 지수는 이게 더 커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의 답은 2x는 x 플러스 1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지수 함수의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1보다 작으면 감소. 로그 함수의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1보다 작으면 감소. 그런데 이거를 부등식을 풀 때는 이런 식으로 밑을 똑같게 맞춘 다음에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 부등호 방향을 바꿔서 지수끼리 비교하시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겠습니까? 간단하게 예제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0.5에 0.5는 2분의 1이네요. 2분의 1에 2x-6은 1024, 2의 10제곱입니다. 2분의 1은요. 2의 6-2x가 되겠고요. 그 값이 10입니다를 풀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따라서 x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x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죠? 두 번째, 로그 3의 이건데 로그니까 무조건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요. x는 1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런 범위를 1보다 커야 됩니다. 이걸 항상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밑이 3인 걸로 다 통일을 시켜보면요. 좌변은 로그 3의 x 플러스 1 이퀄 우변은 이게 로그 3의 3하고 똑같습니다. 1이. 그래서 로그 3의 x 마이너스 1분의 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방정식이니까 이것과 이것이 동일하면 됩니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1은 3이므로 x제곱 이퀄 4가 나오고요. 이걸 풀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요 로그의 진수의 범위에 의해서 x는 플러스 2만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예제까지 풀고 자 5단원의 유제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단원 이제 종합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리가 중요합니다. 원리가 중요하고요. 그 원리를 토대로 쭉쭉쭉 뻗어나가는 겁니다. 살을 붙이고 다른 과목과 연관시키고 개념 확장되는 거니까 항상 원리를 잘 익히도록 하시고요. 자, 쌤은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